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뿌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질병을 일으키는 뿌리이지 특별한 물질이 발생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제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는 화학물질이라든지 병원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알러지를 일으킨다든지 아토피성 피부를 일으킨다든지 각종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부분 다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쓰레기가 이런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의 사망의 제1 원인이 심장질환이잖아요. 암이잖아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이고, 심장질환인 것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뭡니까? 지방의 쓰레기가 찼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의 원인은 중풍이나 뇌질환, 뇌로 올라가는 뇌동맥에 관이 지방의 쓰레기가 찼기 때문에 전부 다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쓰레기가 여기서 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음식의 쓰레기를 저희들은 찾기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혈당을 찾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찾고, 중성지방이나, 그 다음에 요산이나 크레아틴이나 시스테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CT 검사를 받게 됩니다. MRI나 PET를 받게 됩니다. 초음파 또 아니면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하게 되죠. 금방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각종 질병에 대해서 의사는 판정하고 판단하고 진단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딱 세 가지예요. 약에 대한 처방입니다. 혈당이 높으면은 당뇨를 조절하는 약,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면은 혈압을 조절하는 약, 각종 이제 약을 투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은 방사치료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항암제는 우리가 주사제이지만은 하나 약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질문 던질게요. 음식을 먹는 우리의 몸의 습관의 90% 이상이 우리의 질병의 뿌리이고, 그 습관을 좌우하는 것이 음식인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단백질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매일마다 먹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쓰레기가 이런 일을 벌인다 이 말이죠. 음식의 쓰레기가. 이 음식의 쓰레기를 처치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수술하게 되고 또는 방사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람의 습관이, 약을 먹어서 사람의 습관이 고치집니까? 절대 안 고치죠. 수술을 받으면 사람의 습관이 고치집니까? 고치질 리가 없죠. 방사치료를 받으면은 내가 먹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섭취하던 습관이 고치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이런 수많은 질병의 뿌리가, 당뇨는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문제, 그 다음에 비만, 지방간, 동맥경화, 고혈압, 다 이런 음식에서 오는 음식의 습관이 잘못되어서 음식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 결과적인 현상을 약이나 수술이나 또 아니면 방사치료나 각종 현대학의 치료 기법으로 제거하고 억제하고 조절한다 해서 내가 먹는 음식의 습관이 고쳐지냐 이 말이죠. 고쳐질 리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겨워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69세 여성,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제 이모님입니다. 저희 막내 이모님이 69세의 이모님이 계셔요. 이분은 악성 두통과 그 다음에 엄청나게 심한 위에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병원에 다니죠. 늘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서 하시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셔가지고 도저히 두통과 위험에 견디지 못해서 본인이 혈액을 뽑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CT에 부산에 한 두세 번째로 큰 병원에 가서 약 한 달간 뭐 한 10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투여하는 약이 이랬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사한테 투여한 처방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 이모님이니까 이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2009년 1월 23일에서 2월 2일까지 10일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산에서 두세 번째로 큰 병원입니다. 부산대학 병원으로 그 다음에 큰 병원이에요. 뭐 명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10일 동안에 투여한 약입니다. 이분은 아직까지도 두통과 위험의 원인을 잘 몰라요.
의무기록 사원증명서를 40회에 대한 의무기록 사원증명서를 떼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냈냐면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투여한 약이 이렇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변비약에서부터 위장운동 조절제부터 촉진제, 위장약, 위궤양치료제, 식욕촉진제, 편두통, 항파킨슨제, 뇌신경활성제, 편두통약, 소염진통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약성 몰핀 진통제에 투여하더라고요. 항염제, 항생제에다가 거담제까지 다 투여. 며칠 동안, 10일 동안. 미국 같으면은 고발당합니다. 이 정도 엄청난 약을 투여. 한국 병원에 예사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한국 병원에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하게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병원에 들어갔다가 이런 약 때문에 의사의 문제가 아니고 약으로 인해서 사람 죽어요, 이게. 왜? 머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두통과 위염, 위의 통증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던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 원시국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한국의 제2의 도시에서 일어나 있는 대단한 일들이죠. 살아있는 일들이죠. 지금 2009년 1월 23일에서 1월 2월 2일 저희 가정에 있는 저희 막내 이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죽는다고 이거 2월 2일 날 되고 나서 2월 9일 정도 되니까 뭐 하냐니까 수술하자 이거예요. 머리 뇌수술을. 100명도 모르고 있잖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국에.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약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물론 약의 기능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약이라는 것은 억제하고 그 다음에 차단하고 조절하는 분명한 펑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여자분 질문해도 되죠? 예, 우리 여성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국장 좋아하시죠? 한국에 우리 또 뭐 굴에 또 굉장하게 음식물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청국장을 끓여가지고 이제 치우고 출근하셔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집에다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 청국장 냄새가 진동하겠죠, 집에다. 그러면 청국장 그 냄새 없애라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 청국장 냄새 없애기 위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서울에 있는 또 자녀분한테 받았던 향수 막 뿌립니까? 냄새 없애라고. 향수 안 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향수로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청국장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방향제 가져와서 방향제 뿌립니까? 방향제 뿌릴 리가 없다고요. 물론 뿌리겠죠.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 하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넣어서 청국장에 먹다 남은 음식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겠죠, 그죠?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방향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그 음식의 쓰레기를 어디다가?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했다 한치라도 쓰레기가 그 집에서 없어졌습니까? 없으니까 아니죠. 예?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방향제를 뿌리고 그 쓰레기를 비닐 안에 넣어서 묶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쓰레기는 여전히 우리 집에 존재합니다. 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향수와 방향제와 쓰레기 봉투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 잘 아셔야 돼요. 약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음식의 쓰레기를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약에 대한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제하고 차단하고 조절합니다. 향수나 방향제나 쓰레기 봉투처럼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쌓아둔다든지 냄새를 억제한다든지 진물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기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약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고혈압이 조절될 수가 있고 약을 먹어야 당뇨에서 조절받을 수 있고 약을 먹어야 통증에서 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몸에 속에 있는 노폐물은 약은 절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